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률이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나쁘지 않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차트에 관해서 이제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아마 비슷한 관점으로 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매수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득을 낼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전부터 이제 워낙 뭐 조금 낮은 가격이 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제 그냥 홀딩하고 있는 케이스라서, 급락이 특히나 없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저는 익절은 잘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 주말이 이게 함정이냐 주말이 함정이냐, 보통 보면 암호화폐 장세가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토요일을 거치면서 일요일날 약간 오전까지는 상승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오후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약간 약세로 이제 반전하면서 월요일로 넘어가면서 완연하게 약세로 반전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일단 그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7,300달러를 간신히 이제 이거를 상승 돌파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 긍정 시나리오예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서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7,60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7,251달러까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7,9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6,500달러 단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론 뭐 많은 어떤 그 수익률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불장다운 불장이라고 말을 뭐 서로 간에 이제 언급할 정도 되려면 사실은 8,000달러를 돌파해야 사실은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언제든지 이게 지금 상승 채널이 하락 채널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서 이제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으로 7,250달러인가 아마? 제가 거기까지 본 걸로 기억하는데, 7,400달러를 돌파 후에 지지 여부가 사실은 또 7,600달러까지 올라가냐 마냐가 또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희말이 없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마 부정적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두 번째 부정적 시나리오는 7,351달러 근방까지는 일단은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6,600달러, 그 이후에 한 번의 상승, 그리고 6,350달러 정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거다라는 약세 시나리오를 지금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거에 관한 어떤 그 선택과 결정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갑자기 엄청난 급락세가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매 타임을 놓치신 분들이 되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코인 매매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들 깜짝 놀라셔가지고 1억이 갑자기 순식간에 7천만 원이 돼버리면 사람이 놀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손절을 하시는데,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으로 사람들 코인 뺏어갈 어떤 그런 조작질이 되게 많이 빈번한 게,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코인 시장이 좀 약간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아직까지 제도권 수용에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제가 예전서부터 코인 텔레그래프 아니면 코인 데스크를 되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코인 데스크 코리아의 코인빗 운영사 엑시아 감사 의견 거절했다, 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2019년 매출이 63억 원, 단기 순손실이 22억 원을 기록했다. 회원 너무 늘어 거래 내용 및 자료 제출이 불가능했다라고 코인빗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코인데스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기사 나온 거를 쭉 봤는데,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싸구려 미디어 회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역사와 전통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어쨌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저는 조심하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가 첫 외부 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그 약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첫 외부 감사라는 이 점이에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왜 이거를 거절을 했을까? 자, 통상 외부 감사에서 제시되는 의견에는 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 감사 의견 거절에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은 감사를 받는 회사에서 감사하는 측에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회계 자료나 장부를 제출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다. 경영 투명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로 간주된다. 자, 왜 이거를 감사 의견을 거절했을까요? 자, 한번 색안경을 끼고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중소거래소 위주보다는 대형거래소 위주로 자금 운용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 번 더 이제 2번, 3번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코인비 측에서는 본인들이 이 자료를 정립을 한 다음에 이제 추후에 감사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건 이런 사실적인 기사가 미디어상에 이제 보통 여론에 노출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거래소 자체 측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말씀드리고, 빗썸, 모네로의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했다. 그래서 저한테 간간히 이제 어떤 코인 어떠냐, 모네로 코인 빗썸에서 상장 폐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내 거래소 위주로 제 기준을 많이 잡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 제가 기준을 잡는 어떤 그 정보가 있는데, 여기 이 뉴스만 딱 보면 사람들이 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5월 15일까지 결정된다고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도 몇 조 정도 운용하는 그런 어떤 그 암호자산 회사잖아요. 암호자산 펀딩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8년 8월 달부터 펀드를 조성해요. 근데 거기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70% 정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대시가 있고 지캐시가 있고 모네로가 있어요. 여기서 익명성 코인이 3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오미세고까지가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의 펀드 어떤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만,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한 번이 상품을 출시하면 되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영원히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런 거대한 회사가 이렇게 지금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이들도 마찬가지로 호라이젠이라는 익명성 코인을 가지고 있고, 지키시라는 익명성 코인을 여기 펀딩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도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코인베이스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암호화폐 업계에 되게 오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거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상장시키는 걸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예요.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 갈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저는 바이낸스보다 진짜 중심되게 많이 봐야 될 게 코인베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어떤 코인들이 있냐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분명히 그 정답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기관 투자가 위주로 하는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를 관리하는 다른 이제 또 다른 회계 법인이죠. 근데 축하한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거대한 어떤 그 펀딩을 이렇게 받아내서 그 거대한 어떤 그 자산을 굴리는데,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이번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많은 코인을 유치를 하면 그 자금을 사실은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토탈 2.4 빌리언만큼 늘어났다. 이런 거에 관해서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이제 환기를 계속 시켜서 말씀드리는데, DCG 그룹이라고 있고, 자, 그 CEO가 베리 실버튼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오너이기도 해요. 어쨌건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의 대주주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코인베이스를 선택하여 약 30억 달러를 보관합니다.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를 언제서부터 했냐면
2019년 8월 6일 날부터예요. 근데 이게 30억 달러가 하나로 따졌을 때 얼마냐? 3조 6,510억 원이에요. 자, 이렇게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아까 포트폴리오에 어떤 코인이 있는지 보셨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기 위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선택하여 30억 달러짜리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 가장 큰 단일 전송 방식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이미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았다고 해야 될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한테 제출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를 아시면서 보셔야 되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보안이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회사가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 거래소예요. 그런 걸 보시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있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뭐 버지 코인이 어때요? 뭐 비체인이 어때요? 무슨 코인이 어떠냐고 이제 저한테 간간히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 APP 그 링크를 제 밑에 하단 더보기란이나 댓글 상단부에 이거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링크를.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지 마시고, 어차피 저한테 물어보셔도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 등급을 매기거든요. S등급부터 A등급, 그 B등급, C등급, 그 다음에 F등급을 매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플립사이드 크립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인베이스나 갤럭시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 S클래스, S등급, 그리고 뭐 리플, 비트코인, 체인링크, 이더리움 클래식, 스텔라 로맨, 제로엑스, 모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A등급이에요. 카르다노, 메이커다오, 그리고 트론, 스테이터스, 대시, 비트코인 캐시, 호라이젠, 디센트럴랜드, 카이버 네트워크. 어떤 분이 또 어저께 밤에 물어보시더라고, 카이버 네트워크 어떠냐고. 근데 A등급이에요. 디크리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스팀, 지캐시,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어우거, 오미세고, 네오, 팍소스 스탠다드, 그리고 테더, 코스모스, 웨이브즈, 엘라스토스, 그리고 아이오텍스, 비체인, 그리고 아라곤, 테조스, nem까지가 A 점수고요. 그 나머지는 B, 뭐 이렇게 C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건 A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직접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개인적인 주관으로 이런 거를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다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등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버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도 이런 거를 참고를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상승률이 되게 가파른데 되게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게 1월 20일 날까지는 되게 많이 매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2월 달 들어서는 이더리움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여기 보면은 녹색, 약간 옅은 야광색 같은 녹색이 있는데 이 비중을 보시면 이더리움 비중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났었어요. 근데 약간 배팅하는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데 어쨌건 이런 걸 보면서 대충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들이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나.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제 많이 외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더리움을 최근에는 가장 많이 매집을 했었구나, 이 거대 세력은.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향후에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뒤통수를 칠 일을 이더리움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과 내일까지 7,400달러를 강하게 뚫으면 상관이 없지만 7,251달러에서 주저주저 한다면 또다시 이제 조정폭이 확대되면서 변곡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한테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뉴스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기쁜 하루들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